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달라질 그런 예술의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또 예술가들을 키워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뭐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뭘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초기 멤버들하고 그 다음에 센터장님하고 같이 막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그때 나왔던 슬로건이 너 같은 놈 융합예술센터에 나가버려 입니다. 각 과에서 자기 장르 안에서 좀 다른 엉뚱한 것들을 꿈꾸는 애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학교 안에서는 사실은 교수들한테는 좀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런 학생들 분명히 존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갖고 있는 아주 엉뚱한 생각들과 엉뚱한 창의력들이 모이게 되면 훨씬 재밌는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 맞는 공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당시에 거기 모인 사람들도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짓을 하는 사람들. 네, 저도 너 같은 놈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융합예술센터에 학생들 간의 융합과 분야 간의 융합을 프로그램으로 만든다. 그 정도의 아주 간단한 목적만 주어졌지, 뭐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어떤 방향성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기자재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업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배정되어 있지는 않았어서 진짜 하나하나 좀 만들어 갔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학생들을 이게 이 씬이 있다는 것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뭔가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곳에 와서 뭔가 같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그때 당시 초기 멤버들이 대부분 동의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융합예술센터 아트콜라이더 랩은 일종의 놀이터를 추구했어요. 학생들이 와서 그 재미있게 실험하고 또 여러 가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보다 같이 커나가는 우리도 크고 그들도 클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에 아트 콜라이더 랩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계속 관계를 해오고 있습니다. 워크숍의 이름이 더 나은 곳을 위한 게임 메이킹 워크숍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사회 참여적인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또 개인적으로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워크숍에서 그 게임이라는 미디어를 이용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영감을 받고, 그 이후로도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재밌는 거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여기 아트콜라이더 랩의 포스터를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게 리얼타임 인터랙티브 퍼포먼스 과정? 뭐 이런 워크숍 같은 그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터치 디자이너랑 뭐 에이블톤, 아두이노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인터랙티브한 툴 같은 거를 배우면서 그렇게 아트콜라이더와 첫 인연을 맺게 됐는데, 같이 모였던 이 사람들과 피드백이나 아이디어 같은 거 주고받으면서 저 혼자만 이렇게 뭔가 골방에 갇혀서 골머리 앓고 씨름한다고 뭔가 작품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 그리고 여기 모인 이 사람의 전공, 자기의 능력들을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정체성을 계속 확립해가는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아트콜라이더 랩에서 그 창의적 기술 스터디라는 모임을 열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와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얻었었어요. 뭐 미술원분, 또 막 음악원분, 또 여러 어떤 학교 졸업해서 다른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주는 어떤 인사이트들이 저한테 또 새로운 자극을 주면서, 아, 내가 예술학교에서 되게 좋아했던 점이 이거였지. 그리고 내가 예술가로서 끈질기게 탐구하고 서로에게 이런 토론하고 하는 문화를 정말 그리워했었지라는 거를 다시 느끼게 되면서 자기의 분야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이 하나의 무언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각자 이렇게 열심히 자극을 줄 수 있는 집단이 있다는 게 창작을 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큰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2018년에
AC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이소유 작가님으로부터 예술가로서의 리서치 방법론과 생물학 분야와의 접목 가능성을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그때 모였던 한예종 학생들과 가상 생명체를 이제 키우는 게임을 이제 기획을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술의 관점이 아니라 과학적인 관점에 가깝게 냉정하게 피드백을 하셨었어요. 굉장히 충격받았었어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없었고,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분도 없었고, 근데 그분은 그게 가능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때 그 작가님이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관심과 그 리서치 집중도를 가지고 뭔가를 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 작가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기룡 선생님께서 진행하셨던 창의적 기술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선생과 제자 입장이 아니라 한 명의 멘토가 퍼실레이터의 역할을 하면서 각자의 작업을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상호적으로 배워나가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그 문화비축기지에서 저희 그 사운드스케이프 워크숍 전시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창 가을이었어서 이제 쌀쌀한 냉기를 맞으면서 그 워크숍 참여 작가들이랑 이제 밤늦게까지 고군분투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다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소리를 한꺼번에 다 켜니까 서로 소리들이 침범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면서 되게 하모니 같이 확 다가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운드스케이프 워크숍을 지원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녹음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보여주는 것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워크숍 이후에 전시를 같이 했었어요. 문화비축기지라는 공간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제 소리도 아주 잘 울리고 다른 학생들이나 작가님의 작업이랑도 많이 겹쳐지니까 굉장히 신경 쓸 게 많고 선택의 순간에서 고민이 많았던 것이 충격적이면서도 즐거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2019년에 Playing the Future라는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실버 스테이지였고요. 저희 팀의 거의 첫 번째 전시와 다름없는 셈인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 콜라텍 미러라는 작업물을 만들었어요.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해서 그 거울 뒤에 그걸 숨겨놓고 인물의 얼굴을 인식한 다음에 그 표정에 맞는 콜라텍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작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작업을 시작으로 콜라텍에 대한 관심, 노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갖게 되었고, 그게 뭐 실버 스테이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 작업 비문증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학부 수료 상태에서 이제 처음으로 학교 바깥에서 작업을 하게 됐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뭔가 예산도 되게 턱없이 부족하고 뭔가 하나하나 눈치 보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여기 아트콜라이더 랩에서 장비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기술 협력으로 해가지고 손진경환 팀장님께서 차근차근 알려주시면서 장비 교육 받고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장비를 받아서 며칠 공연 기간 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저한테 너무 구세주였던 그런 순간이었어서 뭔가 다른 학생들 분들도 학교에서 뭔가 연구했던 거를 바깥으로 가져가는 그런 단계에서 아트콜라이더 랩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다른 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플레이풀 미디어라고 하는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인공화호 사용자가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인공화호 사용자는 그 청감이 그 기계적인 특성 때문에 도와 레를 잘 구분하지 못하시거든요. 좁은 간격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데, 저와의 어떤 작업 과정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셨나 봐요. 이제 어느 날 도와 레를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직도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저한테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랑 협업해서 기존에 했던 작업이나 아니면 신작을 온라인으로 다 같이 발표를 해보자고 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던 관점이나 세계관을 웹에서만 구동될 수 있는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 웹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부를 하고 연습했던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제가
발견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작업들이 저한테 되게 주요한 도구들이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고요.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혀 해외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모든 걸 다 해보지 않은 온라인으로 다 바꿔야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난관을 헤쳐나갈 때가 좀 그 큰 모멘텀이었던 것 같아요. 21년도에는 그 학교 전체적으로 버추얼 캠퍼스 사업이라는 게 이제 대두되고 있었어요. 저희가 20년도에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를 온라인으로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 버추얼 캠퍼스 담당 부서가 저희 팀이 됐어요. 버추얼 공간, 제2의 공간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한예종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좀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던 거고요. 공간이 구성이 돼야 된다 위주로 연구가 나와서 그걸 바탕으로 나온 게 AC케이브고요. 아트콜라이더 랩의 케이브 저 공간이 2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좀 길게 예약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좀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햇빛도 다 차단되고 빔 프로젝트 3개만 있는 곳에서 뭔가 하려니까 좀 바깥의 걱정은 잠시 좀 사라지고 그 안에서의 순수한 호기심으로만 발동하는 창작의 영역에 뭔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너무 재밌었어요. 벽 전체를 프로젝션 할 수 있게 돼 있었으니까 제가 했던 프로젝트 할 때도 그 사이즈랑 그 삼면 케이브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더 인터랙티브로 뭔가 좀 더 움직일 수 있고 더 공간적인 그런 형식을 고려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원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영상을 익스포트하면은 모든 작업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시 설치나 관객 안내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못하고 되게 우왕좌왕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겪고 나니 이제 전시라는 게 설치랑 전시를 진행하는 것까지가 일부이다라는 큰 배움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주로 해왔다면 이제 아트콜라이더 랩에서 이제 코드로서 작업을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게임 수업을 들었던 것도 그냥 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여기에 되게 규칙도 있고 그런 것들에 좀 흥미를 느꼈고 그런 걸 어떻게 작업으로서 가져올 수 있을까를 여러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그런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인공화호 사용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람은 듣거나 들을 수 없거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프로젝트를 계기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청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그 생각을 완전히 이제 뒤집게 된 거죠. 그 AC랩에서 워크숍 하기 전까지 계략적인 수준에서 배웠었고 기술에 접한 거는 AC랩이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핸디 레코더 사용법이나 뭐 붐마이크도 그때 처음 사용해봤고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뭐 오다시티 같은 프로그램도 추천해 주시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도움도 많이 받고 배우기도 했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되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길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를테면은 저는 미술 전공자인데 실제로 거기서는 미술 전공자와 소통하기보다는 뭐 게임 개발자, 뭐 댄서, 뭐 전통 예술을 하시는 전수자분들 이런 식으로 저와 경험이 굉장히 다른 분들과 일을 하면서 그분들의 언어를 이제 이해하고 또 제 언어가 이제 그분들에게 닿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니까 그런 소통의 방법 자체가 저한테는 융합의 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흔히 말하는 어떤 화이트박스라는 곳에서 내 작품을 보여주는 게 사실 처음이었었어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영상원 소속에 그리고 다큐멘터리 전공으로서 흔히 제 작품은 영화관이라는 블랙박스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되게 말을 거는 방식이어서 막막함이 있었었는데 이런 거를 극복했던 것 같고 저한테 좀 가장 신선했던 거는 이 전시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 아트콜라이더 랩 선생님들이나 멘토님들이랑 이런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전시의 문법을 몰라서요 융합예술이라는 이 툴을 잘 못 다뤄서요 근본 없이 창작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는 어떤 말들을 했을 때
그게 정답이라고 말해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고 엄청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엄청 위대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드는 어떤 것보다도 이 과정이 주는 즐거움이가 배움이 가장 크다는 거를 느꼈고, 실패를 경험하고 이때 뭐가 되고 안 되고를 경험하고 나서 그 과정을 잘 전시를 하고 보여주고 그 배움으로 내 다음 작업과 여러 내 전공들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게 여기에 큰 목표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가장 큰 충격이고 가장 큰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연습의 장이라는 점에서 되게 유일무이한 것 같고요. 밖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결과물의 어떤 퀄리티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되게 중요해지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결과물에 뭔가 초점을 두지 않고 되게 전폭적으로 좀 응원해주는 장소인 것 같아요. 좀 실패에 대해서 좀 관용적인 태도로 보아주는 그 하나의 실험실 같은 곳이었다고 생각해요. 예술이라는 분야를 그 안에서만 이제 좀 고이지 않게 다른 이제 학문, 뭐 전문 분야와 만남이 가능케 해주는 공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으면 좀 더 실험적으로 실패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가 끝난 다음에 생각해보면은 거기서 배운 게 정말 많았거든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많이 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아트콜라이더 랩의 기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상징성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제는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저희 그 팀원들하고 했던 얘기 중에 우리는 실패를 허용하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것보다도 과정 자체를 즐기는 법을, 그리고 창작이라는 과정 안에서 실패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다지는, 안심하는 그런 배움의 과정이 됐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저희 AC에서 하는 수업을 통해서는 이것을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정의 끝에는 평가를 받는 행위도 동반되기는 하지만, 이 예술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존재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예술이 인정된 거라고 사실 생각해요. 실패할 수 없는 사회인 거예요, 한국 사회가. 예술가로서 사회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면 무언가를 실패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여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예술가들이 예술작품을 만들 때도 계속 무언가를 시도를 해봐야 이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게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것들을 시도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학교 안에서라도 그 어떤 공통 과정 외에 내가 여기 왔을 때 이런 실험들을 그냥 마음껏 상상해보고 해볼 수 있다라는 정도의 아주 작은 포인트만 제공을 해줘도 숨 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학생들이 융합예술센터를 우리를 학생 이상으로 봐주는 곳이다 라는 얘기를 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과 과정 안에서는 정해진 틀 안에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의 상상력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험해보고 도전해보고, 저희는 그 과정을 계속 응원해주고 너네가 하고 싶은 걸 해봐 라고 독려해주고 그 장을 마련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싶은 거가 있고 그다음에 뭔가 부탁을 받았을 때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사람한테 찾아가면 조금 더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같이 알아보고 같이 실패하고, 그리고 그 실패를 계속해서 같이 보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아마 그들과 소통했던 방법인 것 같고. 융합예술센터에 온 너 같은 애들은 진짜로 자기 발로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정확히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다,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융합 예술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학생과 예술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험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한 실험의 장으로 계속 남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저는 열린 학교라는 정형화되지 않은 배움의 환경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새로운 수업을 신설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의성 있는 니즈에 바로 빠르게 응답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열심히 아카데미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께서도 정말 열의를 갖고 계시고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그걸 즐거워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과 또 그때 당시 있었던 직원들의 생각도 그렇고 그걸 잃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의 학생들이 올 수 있는 놀이터가 되고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 되고 갈 곳이 없을 때 올 수 있는 곳이 되고 또 정답이 없는 곳이 되고 그런 곳이 계속 유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트 콜라이더 랩이란 작가적 세계관의 뿌리를 내려줄 수 있게 해준 곳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기서 튀운 싹 같은 저의 작업들을 잘 발전시켜 나가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아트 콜라이더 랩이란 게임과도 같다라고 저희 생각하는데요. 게임을 할 때 이게 어떤 결과보다도 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결말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과정 안에서 재미를 느낀다는 점이 되게 게임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게 아트 콜라이더 랩은 만화경 같은 곳입니다. 단순한 거울 가지고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만화경처럼 아트 콜라이더 랩도 학생과 그런 기술, 그 다음에 다른 워크숍 활동들을 되게 간단한 링크로 접근을 해줄 수 있다는 것에서 되게 만화경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아트 콜라이더 랩이란 연필깎이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이제 스케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가 연필인데 그 연필의 촉이 뭉툭해지고 닳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선명한 결과물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제 뭉툭했던 연필을 다시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연필깎이인 것 같습니다. 저의 구성 성분, 그런 실패가 다 본인의 구성 성분이 될 거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트 콜라이더 랩은 포기를 모르게 하는 곳이다. 저한테 아트 콜라이더 랩은 출발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곳이고 그리고 또 처음으로 제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경험해본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동료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 커리어의 방향을 세워줬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출발선입니다. 저한테 A씨랩은 학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처럼 서로 배우고 즐기고 또 웃으면서 지금까지도 서로 인사이트를 나누는 관계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A씨랩에서 만났던 학생분들도 어느새 성장해서 또 그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광경을 자주 봐요. 서로 배우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런 공간 너무 특별했던 기억이 나서 나에게 아트 콜라이더 랩이란 경사로다. 다른 사고로 확장할 수 있는 문턱을 좀 스무스하게 넘길 수 있게 그 경사로의 역할을 아트 콜라이더 랩에서 계속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아트 콜라이더 랩은 좌절과 포기의 순간에 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 어려운 어떤 예술가로서의 삶을 무찌르고 나갈 수 있는 무기를 선물해주는 곳입니다.